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딱이 한 대 뭐 여성분이 이번에는 때린 경우였는데 이게 폭력죄로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변호사님 의견 듣고 싶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폭행죄에 해당을 해요. 네. 그렇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않으려면 그 맞으신 분이 때려봐라고 해서 때린 경우. 때려봐라고 해서 맞으면 처벌이 안 돼요? 네. 근데 그 말을 했던 걸 우리가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없죠. 그게 어려운 신박하네요. 거예요. 때려봐 하면 처벌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이거 하면 좀 찝찝한데? 그럼 뭐 서면을 써놓다든지 증거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하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그 순간 하지 마. 일단 때리는 순간 갑자기 야 너 녹화해. 예, 그렇게 하든지 장난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예, 실제로 그 8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야 뭐 네가 나 때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맞은 거예요. 맞고서 돈을 실제로 갖고 갔어. 근데 걔네들을 강도로 고소했어요. 실제 사건이 있어요. 실제 사건이. 머리가 좋다. 네, 강도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뭔가 골려주고 싶었겠죠.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어떻게 되는데요?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증거가 있었을까요? 예, 증거가 있었겠죠. 때린 애가 바보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뭔가 다 녹음을 해놨든지 했을 거예요. 그 사실관계에서는. 예, 증거가. 그래서 예, 어쨌든 뭐 검사님이 사실을 밝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런 것처럼 폭행이라는 거는 뭐 경미하든 뭐든 어쨌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걸 가하면 당연히 폭행죄가 돼요.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 내드릴게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와중에, 이런 거예요. 아까 주차장 모자 사건처럼, 여기서 막 팔을 막 위협적으로 휘둘렀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움찔했어. 근데 맞진 않았어요. 네. 그런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약간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위압감을 조성한 걸로 죄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신체에 뭔가 물리적인 어떤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될까요? 위압감 조성 자체가 일단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니까. 저는 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전 정말 경험이. 이번 오늘 경험 굉장히 많으셔. 거의 범죄자네. 오늘 이 방송 딱 그런 게 보는 분인 것 아니라 같아. 거의 범죄자네. 경험이 있으면 안 돼요? 법전이 저기 있네. 아니, 그러니까. 난 할아버지 법전이에요. 그 할아버지 맞죠? 할아버지 법전. 예, 뭐 맘대로 하시고요. 나 진짜 경험이 있다니까요. 편이 없어. 그래서 경험이 됐는데. 경험 어떻게 됐어요? 어떤 밤에 경험이었어요? 길을 가는데 이렇게 겨울이었어요. 네. 겨울이고 이제 막 바닥에 눈도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때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랑 같이 내렸어요. 네. 근데 우연찮게 이 여자분의 뒤를 내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무서워. 삐삐 세대. 네. 삐삐 세대. 그때 막 그래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분이 자꾸 이렇게 뒤를 보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었어요.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근데 우연찮게 이 여자분하고 나랑 같은 길이었어요. 근데 코너를 도는 순간 이제 바닥에 얼음이 있었어요. 이 내리막길. 그래서 내가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아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취하냐 이러면서 막 도마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길거리에서. 실제 이 사건이죠, 지금 정말 이게. 내가 산 거예요. 저희 집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안으로 몰릴 뻔한. 나는 좀 억울하죠. 나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폭행의 고의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처벌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은 상태에서 주먹질을 앞에다 이렇게 슉슉슉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깜빡였네? 이래서 막 때리고 겁주는 거. 어렸을 때 우리 남자들 뭐 장난 좀 막 시력이 몇이세요? 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진짜 치는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폭행을 인정해요. 인정해요? 난 똑똑해. 나 인정 안 할 역시. 것 같았는데. 그러면 또 내가 하나의 맞았어.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가까운데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고성을. 야! 이렇게? 야, 이발 해갖고 욕을 했어.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지. 고막손상죄. 보통 귀청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거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소리 지른 거니까. 그 정도도 폭행죄로 성립이 될까요? 소리 지른 거? 네. 뭐 소리 많이 지르시잖아요. 폭언, 화나고 막 폭언. 일단 그러면. 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분 폭행죄 될 것 같기도 한데. 욕 자체는 폭행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욕을 언어폭력? 조그맣게 얘기했냐, 크게 얘기했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위압감을 조성했느냐 네.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상대방이 느낀 그 감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들 보이시겠죠? 예, 제시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폭행죄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폭행죄는요, 이런 어떤 신체적인 물리력이 가해졌을 때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청각기관에 물리력이 가해진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싸대기는 딱이라고 하는 그 싸대기는 당연히 궁금한 저 폭행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우리 법률 상담 나오셨어요. 법률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 실화인데요. 또 실화 나왔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궁금해 지금. 사시는 삶의 경험이 많으세요. 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저희 와이프랑 신혼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5층 꼭대기예요. 5층 꼭대기인데 한 번은 아주머니가 올라오셔갖고 막 이렇게 집 좋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니 됐다 문 열어야 얘기를 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뭐 밖에서 요만큼 모여서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춥지 않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요. 근데 뭐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 3시, 6시 때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그 남자가 둘이 싸우면 남녀가 싸우면 고성이 오갈 거 아니에요. 욕이 올라가고. 근데 아줌마 혼자만 소리를 쳐요. 그리고 막 땅땅땅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요. 근데 멀쩡한 분이거든요, 이분들. 근데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분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혹시 아래층에서 이게 새벽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아주머니 모르시냐고 일부러. 그 목소리 그분인 것 같아요. 들리고 바로 들려요. 창문을 타고 올라오나 봐요. 근데 이런 분들. 근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글쎄요? 전혀 전 듣지는 못했는데요? 아래층에서 하는데 못 들었대. 아래층에서 나왔는데. 위층에서는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나만, 우리만 듣는 거예요. 소음공해 같은 걸로 뭐, 신고가 되는 건지 어떻게. 이건 또 폭력적인 건 또 아니잖아요. 네. 폭력이라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서 좀 벗어나시고 싶으면. 네. 이거 이사를 가야 돼. 어떻게 하셨지? 가장 간단하다. 이사를 지금 저번 이번 달에 이사 왔어요. 원래 들어온 건 피해야 돼요. 들어온 건 피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방법이 그게 너무 지속되고 너무 자주다 싶으시면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세요. 신고할 때 그냥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녹음을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밑에 그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당탕탕하고 집에서 새벽에. 근데 가정폭력 사건은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무슨 일인가 한번 보면 조용해지죠. 근데 안쓰러운 건 내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저도 새벽마다 미친 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그러면 이렇게 딱 하죠. 양쪽 다 참는 것으로. 네, 양쪽 다 참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네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 소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벌써? 네, 시간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죠? 말도 안 돼. 마지막 이야기는요.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자분들도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일일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일명 분노의 질주. 내가 맨날 하는 건데? 나 오늘 여기 오게 됐는데? 예. 네,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변사님. 예, 이제 뭐 마지막 사연인데 한번 우리 마매님의 또 제가요? 더빙으로 또 더빙으로 천상의 목소리를 진짜 보고 싶었어. 본인 싸움으로 한번 좀 천상의 목소리. 이거 진짜 보고 싶었어. 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소리로 할까요? 작가님 원하시는 거 있어요? 어떤 목소리로? 네?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익살스러운 목소리로요? 이거 재밌는 사연입니까? 아니요. 재밌지 여자예요, 않고요. 심지어. 여자예요? 주인공은 여자분이고 약간의 그 위협적인 감정을 느낀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분. 귀여운 21살 여자 목소리 해주세요. 여대생 목소리. 여대생 목소리로 그 아이유 약간 목소리 떨리고 약간 두려워하는 감정을 이 살려가지고. 디테일을 살리셨지만 벌써 싫네요. 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자친구와 어느 날 헤어지게 됐어요. 제가 차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때부터 차를 멈추지 않고 과속을 하는 거예요. 효과음 부금. 그때 저희가 올림픽대로 위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바뀌었어. 신호가 없는 도로라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요. 너무 무서웠어. 무시앙. 결국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서 가까스로 차를 세우고 도로 한복판에서 내리게 됐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나요? 그때요? 네. 뭐라고 그래요? 그때 도로 한복판에 내려서 뭐라고 했나요? 나 돌아갈래! 집으로 돌아갈래? 그때 당했던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가시지가 않아요. 전수진 변호사님.
전 남자친구의 이런 개 같은 행동 문제되지 않나요? 웃긴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컬투쇼를 보는 줄. 컬투쇼 더빙 제가 한 거 그래요? 아닙니까? 그래요?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나 맨날 듣는데. 10년간 뭐 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더빙.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2시 반에 나온 거.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여자친구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감금이에요. 차에다가 넣어놓고 내려달라고 했는데 내려주지 않고 올림픽도로를 그냥 달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감금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솔직히 이런 일은 좀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두 분은 어떻게 제가 볼 생각하세요? 때는 이거는 장애예요, 장애.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거는 처벌 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 밖에 그냥 냅두면은 이 여자분이 그냥 넘어갔다 치자. 다음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더 큰 사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자가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 열어서 뭐 내렸으니까 망정이지. 그대로 미쳐가지고 막 다리 막 뚫고 내려가봐. 그럼 다 들고. 그럼 어떡해? 유튜브 조회수 1위 올라가고 좋지. 아니, 근데 사실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올림픽 대로위를 쭉 지나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정말 위험한 내려요? 건 맞는데 일단은 화를 나게 했어요. 왜 화를 내게 하냐고요?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죠. 일단은 그 감금을 하고 위험하게 질주를 한 거는 문제가 되죠. 그럼요. 문제가 되지만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시작에서 문제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존칭,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존칭도 중요하듯이 화가 나게 만드는 요인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저승에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강을 자꾸 건너서 날 빡치게 해? 그러니까 그 화나게 한 원인이 문제였던 거지. 아니 근데 원인이 네, 우리가 네. 화나게 한 원인은 또 여기 그냥 없어. 그냥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 이게 헤어지자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뭔가 있었겠죠, 둘 사이에. 둘만의 사연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다 큰 어른이라면 뭐 남녀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요. 원인 제공이 잘못된 거면 아까 똑같은 거 아니야? 나온다. 여자 뺨 때린 거. 원인 제공했잖아. 여자가 아까는 남자 편이잖아. 남자가? 아까 남자 편 들었잖아. 누가? 남자. 내가? 누가? 내가? 누가? 나가? 아까 남자 썸 탔지만 원인 제공했지만 뺨 맞은 거는 뺨 때린 게 잘못이라며. 이것도 잘못이지. 그러니까 원인을 왜 제공해? 왜 뺨을 때렸어? 왜 맞은 짓을 해? 이렇게 그는 할 말이 없어서 왜? 제가 이긴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아유. 오늘 이선님 완전한 승리인 것 같은 느낌이 내가 약간 이겼네요, 들어요.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이게 감금죄다 아니다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야, 이게 올림픽대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림픽대로 구간을 이제 가는데 진짜 여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내리려고 해요. 그럼 그 달리는 차 안에서 내리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쵸. 세워줄 수는 있죠. 근데 올림픽대로에서 세운다는 게 이게 일단 상식적으로 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올림픽대로라는 곳은 빨리 달리는 곳이니까. 차가 고장났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안전지대가 아니면 세워놓으면 안 돼요. 갓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물며 세운다고 한들 여자 어떻게 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올림픽대로인데 여기서 내려서 어떻게 집에 가고 어떻게 가?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데 그럼 가다가 차에 치여갖고 다치면 내가 살인죄야? 이런 식으로 갈까봐 불법을 봐야겠다. 내가 안전한 곳에 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내려달라고 하니까 빨리 간 것뿐이다. 과속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할 수. 그렇지. 그게 진짜 치밀하면 정말 그 치밀한 자식이 되겠죠. 치밀한 아이가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남녀에서 남친 여친이 아니라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인데 와이프가 내리겠대. 어딜 내려? 집에 애가 있고 밥을 하고 집에 가야지. 우리 마누라가 어딜 가요? 집에 같이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냥 집에 같이 간 거야. 근데 좀 빨리 갔어. 왜? 애한테 문자가 와서 아빠 빨리 와. 그랬는데 그게 와이프 입장에서 이게 성질대로 차를 이따위로 몰면서 나를 이렇게 막 감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승질대로 차를 몰았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정황을 잘 봐야겠네요. 정황을 잘 봐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은. 블랙박스를 깠어요. 깠는데 네. 맞아. 남자애가 너 내리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랬어요. 맞아. 이렇게 가면은 성립이 되겠죠. 네, 협박죄도 성립되겠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 차에 불박이 없었어. 네. 증거가 없어. 네. 근데 남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자는 이렇게 다르게 주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여자는 협박을 받았다. 네. 남자는 그런 적이 네. 없다. 네.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생각해요. 형사소송은 전부 다 이제 그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거든요. 네. 그런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검사님들이 어쨌든. 그 증거를 잡아서 어떻게든 이제 나쁜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발 좀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증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게 과속 난폭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그 올림픽대로 CCTV를 다 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때에. 봐도 네. 운전이 좀 과속을 했거나 좀 네. 일명 그 칼치기라 그러잖아요. 네, 예. 네, 네. 난폭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이게 맞아요. 감금으로 성립이 되는지가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게 그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맞아. 운전했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다들 뭐 80km 정도로 달리시니까 100km 정도로 달리는 게 이 여자분은 굉장히 과속으로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CCTV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조금 빨랐을 뿐이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올림픽 도로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일반 도로였어요. 그래. 그런 도로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말이 달라지. 예, 말이 그렇죠. 아. 예, 왜냐하면 바로 세울 수 있었잖아요. 맞아. 예, 세워, 나 내릴 거야. 안 돼, 너 못 내려. 그리고 가면 그때 딱 감금죄가. 그런데 성립. 만약에 이 길이 굉장히 으슥한 길이야. 길은 길인데 으슥하고 남자가 아직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난 아직 널 여기서 버릴 순 없다. 네. 이렇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착한 남자거든. 네, 그렇죠.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금 행위 자체는 있잖아요. 못 내리게 한 행위 자체는 있는데, 그럼 과연 그게 두드려 맞을 만큼 어떤 불법성이 있느냐, 위법하냐, 이런 걸 이제 따져요. 좀 처벌이 가볍게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처벌이 가볍게 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무죄가 나와요. 뭐 정당방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정당방위 사건 중에 좀 이렇게 와닿으신다기보다는 딱 들었을 때 되게 쉬운 예가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대법원 판례 중에 그 강간범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간범이 막 뭐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혀를 집었는데 혀를 깨물어서 혀를 절단시킨 거예요. 와우! 그런 경우에 세다. 예.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 검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걸 기소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기소를 했어요. 여자를 법정에 세웠다고. 여자를.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쭉 봤는데 이제 뭐 판사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당방위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력심이 많으셨네. 예,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정당방위 말고 또 정당행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당방위 외에 정당행위라는 게 있는데 정당행위라는 뭐냐면 사회 상규상 예, 해도 되는지. 예, 뭐 요런 거거든요. 뭐 법령에 나와 있든지 뭐 이런 법률 요건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회 상규가 되게 많아요. 사회 상규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뭐 여쭤볼게요. 그럼 사회 상규라는 거는 누가 정하나요? 그죠. 애매하다. 그 사회상규가 법률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면은 사회상규상 인정될 수 있는 용인되는 행위라면 정당해야 된다. 지금 제시카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스크하고 어둡고 뭐 우범지되고 이런데 거기서 하필이면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내 여자친구가 뭐 치마를 짧게 입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과연 뭐 사회상규라는 게 적용이 돼서 그건 정당행위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누가 정해야 되죠? 진짜 누가 정하죠? 구청장님이 그럼 정하나? 그거 누가 정할까요? 전세준 변호사님이 정하시죠. 그거는 제가 정할. 이거는 근데 보통 그럼 좋겠지. 일반 네, 사람들 좋겠지만. 통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는 맞습니다. 괜찮다, 아니다를 정하는 건데 그걸 그래서 누가 정해요? 판사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판사님이 봤을 때 그 모든 사실관계 봤을 때 이건 사회상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거고 정당행위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거는 거의 예. 어떻게 보면 개인 기준이네요. 개인 기준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절대 다수의 판사님들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계세요. 워낙 많은 사례들을 처리하시고 워낙 많은 판례들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겠다. 근데 가끔 뭐 네. 막말 판사다 뭐다 이제 지탄을 받으시는 판사님들도 가끔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뉴스에 보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새로운 판례. 항상 이렇게 예스로 가던 일이 갑자기 노로 뭐 그쵸. 결과가 예, 나오는 예, 경우도 예, 있었는데 예. 그럴 때는 네. 약간 그냥 기준이 좀 다르신 그거는 사회가 좀 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최근에 형법이 개정돼서요. 강간죄 그 객체죠. 피해자에 원래는 부녀라고 돼 있었어요. 여자만 객체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사람으로 바꿔서 남자도 강간죄 객체가 돼요. 실제 그런 사건이 네. 있나요? 그런데?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일진 하시는 뭐 누님들이 꼬미남 같은 애들 데려다가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사실 있는 일이니까 또 법도 바뀌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네. 레벨 일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네. 짧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사고들 보면은 아까도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술을 먹고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법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술을 먹었다. 네. 그래서 이게 형법이 벌이 낮아지더 죄명이 낮아지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항상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심신상실 또는 미약인 경우에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법에. 근데 그러면 술을 먹었으면 무조건 심신미약이 되느냐, 심신상실이 되느냐, 그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술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주폭 있죠, 주폭. 주폭. 예, 이미 주폭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주폭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 주변 사람 다 얘기해줘요. 야, 너 술 먹다가 갑자기 필름 끊겨서 사람들 때린다? 알아요. 아는데 계속 술을 또 많이 먹네? 그리고 때려. 그러면은 자기 기억이 없죠. 그러면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때린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감경을 해주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 위험을 초래했다고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경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례마다 다 그 술을 먹으면 감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아,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냥 술 안 먹고 그냥 건강하게 살래요. 술 안 먹고 문제 안 일으키고.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 우리 또 다음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많이 물어보고. 아니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오늘 프로그램을 좀 꾸미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린 느낌이에요. 훅 지나가요. 김만희 씨 자기 이야기 하시고 이설님 오늘 목에 핏대 서고 막 하다 보니까 아파요. 저 소두염 걸렸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는데요.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 필살기 여러분 오늘 유익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이설님과 김만희 씨 어떠셨어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저도 공식 방송을 좀 몇 개 많이 했었는데 제일 시간이 빨리 갔던 건 사실 썰프리카였어요. 썰프리카인데 다른 저 과학 방송도 진행했었거든요. 사실 조금 지루했는데 요거 진짜 재밌게 빨리 지나갔네요. 그리고 김만희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근데 이설님한테 오늘 공격적인 부분이 좀 많았는데 사실 또 우리는 이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 해야죠. 누가 그래요? 설정 아니야? 오해를 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컨셉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 맞아요. 우리 이설님하고 그리고 우리 제시카님하고 우리 전세준 변호사님하고 처음 방송을 해보는데 사실 여기 이거 공간도 되게 좋고 스튜디오도 좋고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이런 형태의 방송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려운데 이거를 또 쉽게 풀어주시는 두 분이 있어서 또 우리 이설님하고 제가 싸우는 컨셉이어갖고 그게 더 재밌었어요. 컨셉을 너무 재밌었어요. 컨셉 오해하지 말자. 컨셉은 오해하지 이 훈훈한 마무리. 여러분 사소한 궁금증에서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어떤 법률 문제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 필살기의 그 사연 게시판이 있어요. 글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 2회 때부터는 시청자 의견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 필살기였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세준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죠. 제가 방송인도 아니고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만간 남편하신다. 내 생각에. 내가 아까 별풍선 얘기할 때 들어보세요. 그래서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한달 갈게요. 깔끔하게 100개로. 알겠습니다. 오늘 카메라도 되게 잘 보시고 딱딱 맞추시고 남편의 소질이 있어. 남편의 소질이 있나요? 이분 한두 번 해보신 소질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튼 프로 BJ분들, 최고의 인기 BJ분들께서 워낙 떡볶이를 잘해주셔가지고, 쑥스러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원래 훈훈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무튼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같이 시청해주셔서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는 2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안녕. 여기 이제 내가 살짝 지금 치웠어. 내가 사실 다른 방송 때문에 지금 셀프 카메라를 촬영